출입증을 이용해서 국회에 출입했습니다. 요걸 밝힌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국감에 가장 뜨거운 스타로 뜨고 있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요새 맹활약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제는 그런데 1인 시위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했습니다. 네,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OECD 1위잖아요. 네, 그리고 또 택배기사 분도 또 돌아가셨고요. 그렇죠. 며칠 전에 과로사로 또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보면 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또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네. 원청에서는 책임 없다 하고 하청에서는 뭐 권한이 없다, 돈이 없다. 그 순간에도 노동자는 죽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그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믿음이 갑니다, 류호정 의원. CJ 대한통운 사장이나 회장도 모셔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감에? 그러니까 이번에 쿠팡도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쿠팡이 전체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 네,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고 국감장에서 국민 대신해서 물어보고 따지고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그게 쉽게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부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네. 또 한계가 있다 보니 네. 특히 또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 많이 부를 수 없다면서 증인 채택이 많이 되질 않죠. 그거하고 또 코로나하고는 또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어떤 증인 가장 부르고 싶었어요? 저는 이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부사장을 꼭 불러서 예.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채택이 취소되었습니다. 네, 채택이 취소됐는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증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사를 세워서 이렇게 대관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걸 밝혀내셨어요. 네, 이번에 추석 기간에도 매일같이 국회를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조금 수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관 업무 담당자라고 그랬는데 기자 신분으로 출입증을 갖고 출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죠? 네. 그런데 이거 국회 기자증 그거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누군가 국회에서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계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사실 조력자가 있거나 국회 기자 등록 시스템 자체가 허술했거나 어느 쪽이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정의당 의원들이 모여서 사무총장실에 항의 방문을 갔었는데 네. 총장실에서는 뭐 사실 확인과 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현재는 그것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밝히자마자 그 삼성 임원은 사표를 던졌고 사표를 수리하면서 삼성은 이 문제가 거의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삼성의 힘을 좀 보시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과거에 이제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예? 대관 업무 하지 않겠다더니 사실 이번에 응지를 통해 해왔던 게 좀 드러난 거잖아요. 네. 사과를 했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그 직원 사표 수리한 건 당연한 건데 네.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죠. 예. 그 가짜 매체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그렇죠. 설립한 사람과 삼성 쪽 대관 업무 담당자와는 무슨 관계인지 예. 아직 밝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잠잠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예. 의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리아 뉴스팩토리라는 회사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관계고 삼성한테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합니다. 그죠? 삼성 전문 기자인 주진우 기자님의 좀 지도 편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증인이 안 왔더라도 또 류호정은 몇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삼성 증인이 사과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보세요? 기술 탈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술 탈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그분들이 가진 특허를 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써도 네. 되는데 다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해라. 이런 것이었는데 뭐 불량이 있다느니 뭐 이랬다느니 저랬다느니 변명 이런 핑계를 대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자 가져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갑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의 그 발전을 막는 그런 생태계를 해치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렇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산업에 우리 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소기업은 하청이 되지 않으면 거의 고사하고 하청이 되어도 이렇게 기술을 뺏기고 살고 있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갑을 관계로 있다 보니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해도 사실 지금 중소기업 이분들처럼 저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 류호정 의원의 목소리도 도드라집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대신에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죠? 우선 저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의원님도? 네. 증인은 9월 24일에 채택이 됐습니다. 예. 부사장님으로. 예. 그런데 10월 7일에 그러니까 국정감사 시작 1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철회권을 다시 의결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채택된 증인을 처리하려면 신청한 국회의원의 그 처리 요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전 제출한 적이 없고요. 예. 절차를 위배한 거죠. 사전에 상의 없이 이렇게 당일 오전에 처리가 되었고 당일날 이제 출석한 그 상무님은 증인으로서 온 게 아니라 자진 출석을 하신 겁니다. 아, 그분이 자진 출석했어요? 자진 출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뭐 삼성전자가 보내준 사람 어떻게 보면 허락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네. 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국회를 모독했다, 모욕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좀 삼성한테는 좀 조심조심하지요. 거대 여당도 거대 야당도.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류호정 의원이 자꾸 삼성 얘기하자고 하면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별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별 말은 없어요? 자, 산자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 류호정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뭡니까?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정의당이 좀 늘 그래왔듯 이제 뭐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안건들을 저도 채택을 한 겁니다. 이번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의당 의원실들이 전체적으로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제를 좀 선택을 했거든요. 예. 시간이 좀 충분히 있나요?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첫날에는 그 핵폐기물 임시 처리 장치 관련한 정부의 그 공론화 작업이 좀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제가 임기 시작하고 처음 찾아갔던 지역 방문 일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후에는 뭐 쿠팡 그 집단 확진 사태 있잖아요. 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물류센터 방역 문제라든지 노동자 사망 사고 이것도 처음으로 만난 그 민원인 분의 이야기였는데 네. 초심 그대로 국감에 임하고 싶어서 의제를 선택을 했었고 예. 지금 보도가 많이 안 돼서 아쉬워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알고 계신 삼성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 네. 그리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산업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네. 류호정 의원이 더 뛰어야 되겠는데요. 자, 정의당에서 김종철 신임 대표가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기대가 큰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월요일에 출근하는데 출근길이 참 설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명한 진보 정당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네. 신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김종철 대표님은 이제 대표가 아니면 할 당직이 없을 정도로 진보 정치 역사에서 했죠.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 네. 올해도 했고요. 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뭐 땡땡땡 이중대가 아니라 정의당 그 자체로 우뚝 서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이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런 그럴까요? 기대가 합니다. 네. 류호정 의원님 지금 국감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네, 우선은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정의당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법안들, 뭐 강간죄라든지 뭐 관련 청년 노동자 뭐 노동권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또 다룰 예정입니다. 낙태죄도 정의당- 얘기할 거고요. 네, 네네. 낙태죄도 다루실 거고요. 뭐 잘 안 들립니다. 낙태죄에 관련된.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네 다루고 있고요. 네. 담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악마 기자 주 기자가 전해주는 지옥에서 온 실사. 주진우 라이브.